네, 1월 1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야말로 군사법원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지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사건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대변인, 사실상 변호인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정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우리가 마냥 기뻐하기도 어려운 게 이제 박정훈 대령이 당했던 고통, 현재 처한 위치, 또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이것 때문에 또 기뻐할 수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들이 또 순직 해병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한테는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설 그렇습니다.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 어제 그렇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는 이 모자를 보면서 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저 어머님은 그래도 어찌됐든 껴안을 자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마음이 무겁고 슬픈 사건이에요. 네, 네. 예. 아유, 그래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만, 그 최해병 부모님께서도 박정훈 대령 사건에 네. 무죄 탄원서를 그러니까 내신 걸로 너무 알고 고마운 있습니다. 일이었고 예,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안 돼 왔던 것들이 네, 많은 방해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사람들의 본심을 흔들려고 하고 선의를 악의로 만들려고 하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어제 그 아주 그 짤막한 본인 이제 소명 아니 저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군판사 세 분 한 명 한 명 이제 거명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국민들 그리고 앞으로 이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규명하는 데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다가 아유 저도 눈물이 왈칵했는데 벽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하늘과도 대화하고 돌과도 대화한다. 근데 그렇게 벌써 몇 년, 1년 그렇죠. 6개월 1년 반이 넘어가니까요. 이게 네.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이제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국가를 말아먹겠다고 내란을 획책했던 자들은 아직 보직힘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재작년에 득달같이 당일날 보직해임을 당했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대단한 일이었다고요. 물론 이제 무죄까지 나왔으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됐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네. 자기들 말만 따라 항명이라 하더라도 네. 그거 뭐 자기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의 이견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네. 그것을 그렇게 즉시 항명으로 뭐 입건하고 예. 구속영장을 치고 그렇습니다. 보직해임하고 예. 천하의 죽일 놈을 만들어야 될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느냐. 그거 자체도 일종의 망상이죠, 망상. 그리고 못난 그 자존심, 예. 괘씸죄. 예. 못난 자존심인 거예요, 그게. 그런 형평에 안 맞는 짓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한 인격을 짓밟고 그들이 했던 짓을 보십시오. 제가 훤히 기억나잖아요. 뭐라고 그 박정훈이요 돌아와라. 좌파에 저기 돼 있는데 지금 포섭돼 있는데 돌아와라.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뒤돌아 보시라고요. 그 창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이종석 국방장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령은 정당한 거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묻지도 마라. 대통령이 전화 왔는지 묻지도 마라. 네. 내 명령은 정당했노라. 아니라고 판시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해도 자기의 명령이 부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사람은 행동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정당하다고만 박박 우기더니만 그러니 이 판결을 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엉터리 판결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뭐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상한 판사들 모여 있다면서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중앙지역 군사법원 군판사도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존중하려는 마인드를 안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고위직에 있었다라는 게 좀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결 선고 전날 임성근 사단장님으로부터 단체 카톡을 받았어요. 임성근 사단장이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직접 대응을 안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아니 건가요? 카톡을 보냈는데 단체로 보낸 듯해요. 아, 임성근 개별적으로 사단장이 눌렀지만. 뿌린 거다. 예. 너무나 박대령의 항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유죄라는 거예요. 아. 주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말을 한다. 예.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는 김정민, 김기현, 김경호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걸 김 변호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참았는데 그날은 내가 참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적어도 나는 박대령과 만난 순간 아니 그 전부터 박대령과 만나기 전에 제가 8월 9일 날 2023년 8월 9일 날 사사건 건에 처음 출연해요. 맞아요. 그때는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았을 때. 그날 같이 오셨잖아요. 네. 그 다음 순서가 네, 저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좀 예. 이상하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변호를 맡은 이후로 추호도 박대령의 무죄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초기에 제가 맞아요. 군검찰에 낸 의견서에는 피의자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대상자라는 말을 썼다고.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나는 믿고 있다고요. 네. 근데 당신이 뭐길래 나의 믿음을 의심해? 그런데. 그리고 네. 좋아.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건 자유를. 그런데 왜 그걸 전제로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글을 보내냐고요. 전파를. 예. 김정민도 유죄인 걸 확신하면서도 이런 변론을 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저는 명예훼손 따위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조가 그겁니다. 개인적인 신념이 자기의 명예는 자기만이 훼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네. 본인이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의 없고 몰상식한 문자를 보낸 것은 굉장히 저는 인간적으로 네. 제가 임성근 사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네.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무죄 받기를 열망하고 있는 본인 네. 변호인이 숨죽여 내일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네.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겠느냐. 그 전날. 그 전날. 그래서 사단장님 만약에 그렇더라도 좀 참으시고 내일 박대령 유죄 선고가 나거든. 그때 저한테 참 안타깝게 됐다. 위로 드린다. 그래도 재판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안 됐다. 개인적으로는 애석하다. 이런 문자 한번 보내주면 얼마나 멋있다고 하겠느냐.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 뭐 이것은 답변이 왔어요? 없었어요. 임성근 사단장 아무 연락이 없죠. 그다음에는. 그러더니만 다른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네. 제 답변까지를 캡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기자들. 아 임성근 사단장이. 네. 그래서 야, 이제 그 사람 진짜. 그것을 비난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고맙다. 왜냐하면 내가 보내야 되는데 네. 당신이 보내줬으니 반론까지 해가지고 기사 만들었네. 내 그 수고로움은 덜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성근 사단장과 저와 약속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서로 간 보낸 거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에 대해 시비 걸지 말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그분을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두 가지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임성근 사단장님이 이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두 가지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작전 지도와 지시를 구별하면서 그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할 때하고 엊그제 보낸 그 문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 사람들한테 박정훈 대령이나 박정훈의 대리인한테 보낼 수 있는 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 분명히 이제 그 군사법원에서는 위법한 명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판시를 한 건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항명죄 공부를 다시 해라. 수긍하기 어렵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이종섭 장관의 말에 의하면 결국은 중앙지역 군사법원 군판사가 네.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혹은 이상한 놈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서부지법에 모여 있다라는 그 부류를 하는 거예요. 아휴, 그건 참. 예의를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또 어떤 멘트를 우리는 했을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성근 사단장님한테 보냈던 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재판이라는 건요 과학적 실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조인이나 판관들은 그래서 과학자는 아니라고요. 네. 리바이벌에만 똑같은 결과가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에 도달할 거다? 네. 재판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소를 한 사람, 변호를 한 사람, 판결을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각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존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자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네요. 존중하고 말 게 없는 거예요. 팩트인데. 그렇죠. 과학적 데이터인데 뭘 네. 존중하고 말고 해. 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재판이라는 것, 수사 재판이라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존중하자고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원색적 비난, 뭐 학명제에 대해서 자시 공부해라. 그것은 예의가 아닌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나친 확신이 불행을 싹트게 하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절대적인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판결을 머릿속에 써보면 무죄 판결도 써줄 수 있고 네. 유죄 판결도 쓸 수 있다. 근데 유죄 판결로 간다면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 그거 아니겠느냐. 뭐냐면 위법하나 명백하지 않다. 네. 그 위법성이 한때 대법원이 그런 판시를 했으니까 네. 야 이거 설사 위법하더라도 명확하진 않지 않냐. 네. 누가 봐도 명백하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기교적인 거죠.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따르라고요. 이 시대 정신에서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국민들한테 네. 위법하나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뭘 상징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소리죠. 거죠. 예. 오히려 지금 재판부는 그 부분의 표현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군 통수권자들, 통수권과 네. 그 통수권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였다라고 난 봐요. 야 이건 명백히 위법한 거야라고 판례를 몰라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나마 군사법원이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네. 야 판례가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면 항명증으로 보호해 했는데 이 판결이 명백히 위법하다라고 안 썼으니 네. 항명증 다시 공부해? 그건 항명죄 판결 중에도 여러 개 판결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일반 공무원들의 항명 사건들을 다룬 사건에서는 그 정도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다 이 정도. 네네. 그런데 유독 군 사건을 다룬 항명 사건에서는 일부 명백히 위법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사안도 네. 사안을 들여다봐야지 표현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 하나의 수사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위법한 명령은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게 이 판결에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맥락이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판결문 이유를 이렇게 읽는데 참 주옥 같다라는 생각을 네, 했던 게 이런 판시를 했어요. 뭐냐면 관련 법에 따라서 사망 원인 범죄를 입건했으면 즉시 이첩하라고 돼 있으니 네.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려거든. 네. 군사경찰에서 미적거리거나 이첩을 안 할 기미가 보이면 그때 하라고 해야지. 예. 사령관이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법조인의 상식에 맞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의 그 이해와 반해서 자기들의 예상에 벗어나서 자기들 예상을 벗어났다면 그만큼 이 재판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재판이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과학적 실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데이터 놓고 기존 판례 넣는다고 쭈루루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AI가 아니잖아요. 네, 가치관이 투영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성근 사단장한테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판결의 가치관이 군인이 어떻게 항명해 여기에 경도돼 있다면 유죄가 나올 거고 어떻게 군사경찰이 수사 결과를 받고 거기에 방점을 두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네네. 그 가치관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속단할 수는 없다. 팩트도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인듀비오 레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모든 형사 사건에서 인듀비오 레오가 지켜지는 예는 사실 별로 없어요. 실제 재판에 보면 인듀비오 레오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절대적으로 검사의 이익으로 이게 실제 판결에서 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그 시대 정신 특히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뭐 까라면 까라는 식의 80년대식 군사정권에나 있음직한 그런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됐고 이 사건 자체에 이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즉시 이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제 이게 당연하다, 무죄다, 항명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누굽니까? 이종섭 장관 측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되면 상관 명령의 위헌 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당나라 군대를 만든 게 내란 공범들 아닙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이종섭 장관 이런 쪽의 얘기를 반론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건 당나라 군대도 아니죠. 왜냐하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라했다고 그래서 부하들까지 내란죄가 지금 되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당한 나라지 왜 당나라입니까 그게? 그건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는. 네. 그건 당나라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위법한 명령을 지금 수행했다가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건가 보죠. 지금 여인영, 네. 그 곽종근, 네. 또 뭐 그 이진우, 그 다음에 노상원이 아니면 저기 문상호.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군사법원에 기소된 게 애석한가 보죠. 굉장히 가슴 아픈가 보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당연히 판단해야죠. 아니 세상에 국회 문을 총 쏘고 부시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그 머리를 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머리라면 그냥 팔로 차고 다니세요. 머리 이고 다니지 말고 무겁게. 뭐하러 머리 다 이고 다닙니까? 쓰지도 않을 거면서. 예. 머리는 써야 군인이라고 해서 머리를 안 씁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정말 자기들 중심적으로 자기들 편하자고 만든 것이지 네. 이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다고 그래서 그게 면책이 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늘 30분밖에 없어서 지금 뭐 빠르게 좀 가야 되는데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정상대로 처리했는데 이게 정상인지를 확인받는데 1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누가 이렇게 박정훈 대령의 정상적인 그 입첩 행위를 막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촉발된 것은 7월 31일 있었던 소위 이제 VIP 경로설로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왜 빼라고 했나. 예,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02-800-7070의 전화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특히 이종호 씨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삼부 토고는 왜 내일 체크하라고 한 건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건, 이 항명 사건을 수사 재판하면서 드러난 증거 관계를 토대로 해서 보면 네. 뭐 대통령 화낸 거 확실하고요. 윤석열. 네. 근데 왜 그랬을까에 왜 대해서는 화냈냐? 이 수사 기록에는 증거가 없어요. 이 재판 기록에. 네네. 이종호와 관련된 것도 이제 일부 나왔지만 이 기록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란 사태를 보면 이해되기도 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윤석열 내란 수계가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자고요. 이런 일로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이야? 빨갱이란 얘기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예. 국가를
그 책임지고 운영하는 고위직들을 치는 것 자체는 반국가 세력이야. 예. 이거 깔려 있는 거예요. 인식에. 예. 예. 아무것도 없어도 이럴 수 있다 나는. 어떤 로비가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냥 그 자기 네. 그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에 비상계엄하고 망상으로 이게 뭔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네.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과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예. 이미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 사단장 한단 말이야. 예. 이거예요. 예. 아주 강자 중심의 예,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로비 없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 자기도 궁금합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예. 크게 보면 이게 다 하나의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뒤틀린 거예요. 윤석열 2023년 7월 31일 날 10시 51분 통화, 54분 통화. 네. 이것만 없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안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권좌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군검찰도 이런 짓을 하진 않아요. 네. 군검찰이 네. 박정훈 대령을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대통령 망상. 경로를 망상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조사도 해보지도 예. 않고. 그래서 이번 판결문에도 그게 예. 설시가 됐다고요. 그래요. 공소권 남용이 의심스럽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런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군검찰이. 왜? 심지어 이종섭에 대해서는 진술서 한 장 안 받았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아니 상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자 그다음에 말이 됩니까? 항명죄에도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네. 피해자의 진술 조사가 없어요? 없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망상이라고 그래서 하고. 군사법원에서는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한테도 네. 화내셨냐고. 화냈냐. 전화했느냐. 경로했냐. 무슨 전화했냐. 전화했느냐. 근데 안보상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건 예. 군검찰이 물어봤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네요. 이종섭한테 물어보고 예. 대통령한테도 얘한테 물어. 어떠한 경로로든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 예. 근데 그 확인조차 안 안 했죠. 하고.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죠. 망상이라고만 했죠. 그냥 그러니까 망상이래요. 무조건 편을 망상. 드는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군검사들이 물어보지도 않는.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잖아요. 예. 그 7월 31일 날 17시 이후에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7월 31일 날 회의 시에 대통령이 경로했다. 예. 심지어 국방과 관련돼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라는 그 코멘트까지 달려 있는데 예. 그게 망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망상이라는 말이 그 검찰이 네. 군검찰이 망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공소장이라는 공문서에 담아요. 망상이라는 표현을. 아이고, 참,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진짜 다시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왜곡됐잖아요. 그걸 빼놓고 보면 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요 그냥 8월 2일 날 원래대로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까지 포함돼서 이첩이 됐다고요. 됐고. 그러면 이첩됐다는 이유로 사단장은 약간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어쩌면 보직해임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의 형사적 유무죄는 뭐 경찰에서 알아서 판단했겠지. 네. 그래서 그때 또 무혐의로 의견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세간에 온갖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네. 오해받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임성근 사단장도 불필요하게 지금 악몽화되어 있는 측면도 일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본인도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예. 공직자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물에 들어갔다고 한 적도 없는데 제가 본 기록상으로는요. 네. 다 보고 물에 들어갔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갖 인격적 비난까지 다 뭐 평소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공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뭐. 네네. 안 그런 공직자 있습니까? 문제 됐을 때. 근데 그분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이 누구로부터 발생했느냐? 네.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오해라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직무 수행상 네. 부하들의 건의, 자신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입건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첩하려고 했어요. 네.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비트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났는데 네. 온통 이 모든 문제는 박정훈으로부터 시작됐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네. 그것도 오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특히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박정훈이라는 어떤 표적을 설정하고 악마화시킨 다음에 모든 잘못의 근원으로 박정훈 대령.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1년 6개월 동안 오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그 정의를 지켜야 되고 이게 뒤틀리면 안 된다. 역사적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내란 사태도 본질은 같은 게 뭐냐면 모든 걸 단일 원인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들. 빨갱이. 빨갱이야. 모든 것들을 답을 찾으면 빨갱이 찾아. 아니 박정훈 대령이 수사하고 그 저기에서 이첩했는데 왜 이첩했냐? 빨갱이냐 그렇대. 나중에 보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요. 대명천재.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여야지. 그때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한 말이 그렇잖아요. 제가 빨갱인데 예. 제가 포섭했대. 포획됐대. 아, 김 변호사님. 네, 내가 빨갱인데 빨갱이한테 포획됐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김 변호사님 우리 보수인데. 신원식 씨가 뭐라 그러냐면 예. 야 청훈아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뭘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요? 말. 진짜. 뭐 판단을 가치가 있어야지 판단하지. 아니 그냥 수준이 참. 그냥 듣보잡 변호사가 무슨 재간으로 현직 해병 대령 그 군사경찰 병과장을 포섭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인가 군 검찰이 이제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박정훈 대령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회에서 특검이 지금 실종된 것 같고 공수처 수사 문제는 어떻게 되죠? 요 네 가지만 좀 29분이네.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네. 항소는 뭐 안 하기를 바라는데요. 예.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제 원칙은 하는 게 무죄니까 하는 게 원칙인데. 네. 그동안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때만 또 원칙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원칙을 엉터리로 지키지 않았던 인간들이 뭐 이제 와가지고 원칙이야.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군검사들한테 제가 마지막 의견서로 맹비난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내란 사태 이후로. 네. 저자들은 내란 사태가 성공했으면 그 내란에 따라서 이 선량한 시민들 잡아들이고 족치는데 앞장섰던 인간들이에요. 네.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자들이 지금 공소 유지를 했고 엉터리 공소장에다 무슨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세상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구속영장에 다량의 허위사실을 기재해가지고 그게 입건이 됩니까? 정식 입건이.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런 지금 정검사가 입건이 됐잖아요. 네, 정식 입건이 됐어요. 예, 연보현. 물론 고소장 냈으니까 입건하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고소장을 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때 정식 입건을 합니다. 네. 정식 입건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업무를 당했다고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 쓴 건 아니라는 둥. 네네. 이런 진짜 황당무계야. 이 우리 사법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일 거라니까요. 아니, 검사든 군검사든 구속영장 잘못 써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감금미수로 입건돼 그런 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소장을 낼 때 야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발부 안 되면 다 허위공문서 작성 이게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지금 보니까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주변에 우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그 구속영장을 내가 한글 파일로 다 옮겨봤다니까요. 혹시 오류는 없을까? 내가 혹시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니까 면밀히 보려고 아예 옮겨봤어요. 근데 옮기면서 더 느꼈죠. 이건 누덕이다. 허위의 누덕이다. 허위의 누덕이다. 이러니 그 고소장을 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뭐 조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해도 아직은 군에서는 검찰의 위력이 대단한데 그렇습니다. 그 군사경찰이 부른다고 피의자 신분이 돼가지고 군검사 앉혀놓고 변호인 조력권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지 다 받고요. 쩔쩔 매면서 조사받아요. 웃기는 소리. 다른 사건 같으면 야 그냥 송치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다고요. 조사를 왜 받습니까? 조사 받을만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잘못한 게 없으면 난리를 치죠. 그렇겠죠. 당장 넘겨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송치해 라고 한다고요. 지금도 쩔쩔매고 조사받고 있고 돌아다니. 심지어
그 조사받으면서 일부 얘기가 바깥에 흘러나왔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 수사관을 교체하고 징계했어요. 그런 정도구나. 그런 정도예요. 예. 그자들이 지금. 진짜. 이런- 하여간 진짜 그 무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그 1심 이끄느라고 우리 김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후에 그 또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 이제는 민간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울 고등으로 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소하지 말라고 할 때 기소하면 외압의 증거가 왕창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자, 지금 항소하면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공수처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기록이 많아요. 네. 저희가 요청해서. 예. 그것까지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 잘해라. 협박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입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고 기소를 하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또 이걸 항소까지 한다고요? 에이씨. 알겠습니다. 또 네. 이후에 또 저희가 뭐 과정 특히 이 특검은 꼭 해야 되니까요. 과정 상황에서 밝혀져야 될 사실들이 있으면 또 김 변호사님 오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